과거의 인류는 수집과 채집 등을 통하여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는 형태였지만 현재의 인류는 엄청난 기술 발전으로보다 풍족하고 여유로운 문화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인류의 기술력을 논하는 데 있어서 한국을 절대 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과거부터 아주 뛰어난 수준이었습니다. 이미 고려시대 때부터 화약기술과 인쇄술, 천문학을 마스터한 것이 한국이었으며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금속 재련과 천문 기구를 제작하게 됩니다. 과거부터 기술력에 있어서는 도가 큰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근대화가 늦게 시작되었으며 또 과학기술에 대한 역사가 매우 짧지만 한국의 기술 정신은 어디 안 가는지 짧은 역사가 무색하게 세계 무대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은 뒤처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특히나 한국의 기술력은 코로나 시국에 크게 각광받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는 전염성이 높은 만큼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해 접촉자를 찾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에 한국은 빅데이터와 AI를 통한 기술을 활용한 코로나 역학조사 시스템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기술은 확진자의 동선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며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확진자의 수와 동선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처럼 정보통신과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면 코로나에 대해서도 대응이 쉬워진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입증한 상태입니다. 한국의 이러한 코로나 대응 기술력에 일본이 굉장히 질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보다 기술력이 우수한 줄 알았던 일본은 아직까지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시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컴퓨터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확진자 정보를 일일이 종이에 기록하고 있으며 코로나가 들춰낸 일본의 기술력은 아직 아날로그 시기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일본은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수가 계속 엉터리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러한 오류도 아날로그 기기인 팩스가 원인입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이러한 아날로그 행정에 답답함을 호소하지만 보수적인 일본 정부는 나무라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터넷과 디지털 강국으로 이루어진 한국은 어떠한 오류도 없이 코로나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에 대해 아날로그 나라인 일본과 비교된다며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일본이 코로나 대응을 엉뚱하게 하는 동안 드디어 과거의 수출 규제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일본의 반도체 핵심 부품에 대한 국산화가 완료되었으며 일본은 오히려 수출 규제 품목의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간 60억엔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핵심 부품을 규제한 일본이었지만 오히려 일본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말았으며 자멸하고 만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을 우습게 생각한 오만한 아베가 원인이며 아베는 일본에서 고개를 들고 살기 힘들 것입니다. 수출 규제를 통해서 한국을 자신들의 발 아래로 만들려던 일본이었지만 한국의 기술 능력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마치 대단한 강대국인 것처럼 착각하던 일본이 이번 일로 정신을 차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이제 일본은 정신을 차릴 여유조차 없어 보입니다. 무리한 수출 규제와 형편없는 코로나 대책, 그리고 도쿄 올림픽의 적자와 보수적인 요소까지 모두 합하면 일본은 나라가 남아나질 않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은 세계 최고 경제학자의 할아버지가 와도 회생시킬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비타민을 떠안게 되었으며 마침 스가의 지지율도 코인처럼 크게 내려앉게 되었고 일본은 이제 혼란과 절망의 시기가 왔습니다. 야후재팬의 반응입니다. 이제 한국, 중국의 비웃음을 받아도 반박할 수 없어. 일본은 큰 조직일수록 아날로그에서 벗어나지 못해. 인터넷 후진국 일본 아직도 팩스를 버리지 못한다니 웃기다. 왜 일본만 못하는 거지? 참 한심해.